안녕하십니까? 송샘사의 구실 이야기 79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들에게 증여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공제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사례를 가져왔는데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사전 증여가 있고 이번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 적용하는 경우로서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수증자가 사전 증여 당시에는 거주자였다가 이번에 증여할 때에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방법. 둘째, 수증자가 사전 증여 당시에는 비거주자였는데 이번에 증여할 때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 방법. 두 사례 모두 성년인 직계비속의 수증자에게 사전 증여와 이번 증여를 합쳐서 총 5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5년 전 거주자였던 수증자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재산가액 3천만 원에 증여재산 공제가 성년 5천만 원이니까 납부할 증여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비거주자가 된 동일한 수증자에게 이번에 2천만 원을 증여를 한다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년인 수증자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적용 가능하니까 이번에 추가로 2천만 원 주면 사전 증여 3천만 원을 합쳐도 증여재산 공제만큼 준 것이므로 증여세가 없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고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현재 비거주자인 직계 비속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이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년 자녀, 손자녀의 증여재산 공제를 무조건 5천만 원 적용해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당시 사전증여 3천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를 그만큼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한 과세 표준은 0이고 추가로 비거주자 당시 받게 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성년이라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를 과거 받았던 3천만 원에 더해 추가로 2천만 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이번에 2천만 원 주면 별달리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없이 그대로 100% 과세되는 거니까 여기에 10% 세율 적용한 2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강조하면 거주자일 때 받은 것만 증여재산 공제된다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비거주자일 때 받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못하니까 온전히 과세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 5년 전 비거주자였던 수증자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는 증여재산가액 3천만 원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했으니 당시 10% 세율 적용해서 30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거주자가 된 동일한 수증자에게 이번에 2천만 원 증여를 한다면 이번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엔 거주자로서 증여한 것이니 2천만 원 준 것은 당연히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사전 증여했던 3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성년이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거주자일 때 받은 것만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비거주자일 때 받은 것만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번에 2천만 원 증여하고 사전증여 3천만 원 합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총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일단 합쳐서 5천만 원이죠. 그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거주자일 때 받은 것만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까 아무리 지금 성년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이번에 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5천만 원에서 공제 2천만 원 빼니까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10% 세율 적용하면 총 납부할 증여세는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출된 이 300만 원은 사전증여 당시 비거주자였던 수증자가 3천만 원 받으면서 증여세 신고를 했을 때 이미 낸 300만 원이므로
이번에는 빼줘야 2번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번에 계산된 산출세액 300만 원에 사전에 냈던 기납부세액 300만 원을 빼주면 이번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이번에 거주자로서 받은 2천만 원은 100% 증여재산 공제가 되므로 낼 세금이 없는 거예요. 제가 표로 따로 만들진 않았으나 이 사례에서 이번에 만약 5천만 원을 주더라도 낼 증여세는 없게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이번에 한 번에 다 받게 되고 동일하게 산출세액 300만 원이 계산될 테지만 그건 사전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니까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면 이번엔 납부할 증여세가 0이 되기 때문이죠. 거주자로서 받게 되는 것만 증여재산 공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전 증여와 이번 증여에 거주자, 비거주자 서로 다른 사례라도 헷갈릴 내용이 없을 겁니다. 앞선 사례들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법 적용이긴 했지만 혹시나 법률적으로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 2009년에 나온 예규를 소개해 드릴게요.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수증자가 과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합산하는 것이고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로부터 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문제는 의외로 질문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도 종종 의뢰가 오는 증여세 신고 실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에서 공부하던 손자 손녀에게 현금 증여를 좀 해줬는데 현재는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거나 반대로 외국에 살던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몇 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증여가 일반적인 상담례입니다. 사전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수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었고 다음 기회에 거주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를 각 사례별로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기도 해서 질문 유형을 집계를 좀 한 다음 사례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79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